5강의 1번은 학업 능력과 지능에 대한 혼동에 대한 얘기야. 기술적인 진화라고 하는 것이 gather space 발전이라고 보면 돼.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를 모아가면서, 그럼 속도를 모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내면서 교육과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되어집니다. 뭐라고? 답이라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자. 기술 발전이 막 빨라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수동이 된 거고, 요 구조는 어떤 식으로 쓰인 거냐면 지금 비동사 그리고 pp라고 하는 부분 뒤에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썼잖아. 얘는 하나의 어구로 봐주는 게 좋아. 뭐뭐라고 되어지다 라는 정도.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답이라고 생각되어지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think 쓰고 목적어 쓰고 to be 쓰고 be 요 구조에서 목적어가 빠지면서 이게 남아있다라고 봐도 괜찮은 부분이야. 하나의 어구처럼 봐도 된다. They are 그것들은 그렇습니다. 즉 교육과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에 대한 답인 건 맞습니다. They are이라고 하는 요 부분, 요 are는 여기에 있는 비동사를 가져왔다고 보면 돼. They are the answer to everything. 이렇게 그래서 비동사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we have to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 교육시키는 것,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 이거는 중요해. 여기에 educating이 주어, 단수로 나와 있고, 그리고 to a much higher standard,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교육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언급하는 것은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교육과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걸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거 맞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문제 제기를 살짝 던져놓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더 높은 수준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 이거 중요한 건 맞지. 그런데 우리는 또한 뭘 해야 되냐면 그것들 즉 그 사람들을 다르게 교육시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교육 방법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교육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differently는 부사로 앞에 동사적인 성질을 꾸며주고 있고, 그럼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거라는 거지. present expansion, 현재의 확장, 즉 교육을 막 시키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확장된다라는 표현으로 본 거야. 그래서 현재의 교육의 확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다는 거지. 근본적인 어떤 잘못된 개념, 잘못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대. 그게 뭔가 봤더니만 학업 능력과 지능의 혼동이라는 거지. 이게 지금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거고, 학업 능력하고 지능은 다르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학업 능력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건데, 좀 비교 한번 보자. 수년 동안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뒤에 뭐와 함께 지능과 함께 하나로 합쳐졌대. conflate란 단어가 하나로 합치다.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야. 그러니까 학업 능력과 지능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has been institutionalized라고 하는 제도화되었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야. 제도화되어서 뭐뭐가 되었다. 이 into는 결과물을 얘기한다. 제도화되었습니다. 뭐뭐로 제도화되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검증 시스템이라던가 시험, 그리고 선발 과정, 교사 교육, 연구라고 하는 것으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얘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그 결과 이러한 것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러한 것의 근본적인 생각은 학업 능력과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결과 많은 매우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즉 학업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have passed
통과했대.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나왔대. 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have passed through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얘기야. 뒤에 뭐 하면서 ing는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 때문에 쓰인 거야. 느끼면서 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그럼 뭐가 아니라고 느낀 건데 여기의 의미는 뭐였어? 교육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건 결국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aren't educated 의미상으로 이게 생략돼 있더라 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highly는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매우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요 높이에서 높다라고 할 때는 그냥 high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high를 쓰면 안 돼.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학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겠지 결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다른 능력들을 교육을 아무리 받아봤지만 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뭔가를 배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 학업 능력과 지능에 대한 혼동 때문에 교육의 제도화된 것들이 잘못되어 있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크게 뭔가 배운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야.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야. 5강의 2번은 식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선택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야. 푸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식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합니다. refer to가 하나의 어구로 쓰인다. 어떤 활동을 언급합니다. 행해지는 뒤에 어떤 회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In the food, beverage or restaurant industry라고 하는 뒤에 나와 있는 요거 다 연결하면 돼. 그러니까 식품과 음료와 식당 산업에서의 그 회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떤 활동이라도 이 활동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뒤에 뭐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거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거지. Purchase of its products라고 하는 그 회사의 상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산업에서 회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해석을 좀 바꿨지. 좀 풀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고 any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부정문이나 또는 의문문에 주로 쓰인다라고 하지만 얘가 긍정문에 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긍정문에 쓰일 때는 어떤 뭐뭐라도 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모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모든 활동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좀 편할 수 있다. conduct라는 단어는 뭔가를 행하다라는 타동사 목적어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쓴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의미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쓰였다라고 보면 돼. 이건 의미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야. 식품에 대한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선호는 발달합니다. 언제? At a very early age라고 하는 매우 이른 나이에 발달합니다. 주로 뭘 통해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요 문장도 우리가 잠깐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왜냐하면 이러한 학습 과정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음식에 대한 어떤 선호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once 일단 established 확립되고 나면 요 문법 좀 이따가 이러한 먹는 패턴, 식습관이라고 보면 되겠지? 식습관은 어렵습니다. 바꾸기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학습이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식품에 대한 선호가 발달하기 때문에 일단 확립만 되게 되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이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렵겠지. 투동사 원형은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면서 뭐뭐 하기의 형용사 이런 식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은 투동사 원형밖에 없어. 그렇게 쓰여진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쓰임이고 또는 형용사로 ing나 또는 pp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 수 있어. establish라는 단어가 확립하다,
뭔가를 자리 잡다 이런 의미로 쓰여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쓰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완전한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표현 방법이 다를 뿐 이렇게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건 아니야. 여기서는 ing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면 되겠고, once가 접속사로 쓰여서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는데, 주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통주어니까 안 썼겠지. 그럼 these eating patterns라고 하는 걸 받아간다면 they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수동의 의미니까 비동사나 이렇게 써주면 괜찮겠지. 그래서 once they are established 이렇게 써도 의미는 똑같아지는 거야. 부모님들은 중요한 영향력입니다. 어디에서? 초기 발달에서. 즉 식품 선호라고 하는 것에 초기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입니다. 말을 좀 풀면 식품 선호의 초기 발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아니 식품 산업이 뭐 식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홍보를 한다라고 해도 부모만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기에는 그렇겠지. 하지만 외부의 영향력이 되는 거야.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야. 특히 언제 유년기의 중간쯤 되는 유년기의 중반부와 그리고 청소년 시기 동안에는 외부 요인이 외부적인 영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선호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는 선호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는 것은 결국 이 시기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식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합니다. promote라는 단어가 홍보하다, 촉진하다. 매우 바람직하지만 desirable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바람직한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바랄 수 있는 뭔가를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식품 마케팅이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먹고 싶어 하는 거겠네. 굉장히 먹고 싶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러한 상품들을 청소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걸 홍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식품 마케팅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식품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제시합니다. 줍니다. 공공 건강 문제를 젊은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Public health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공중보건이라고 해서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대중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건강을 다루는 문제를 우리가 public health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public health issue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건강의 문제점들, 대부분 뭐가 있겠어? 지금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주로 걸리게 되는 질병 같은 거는 비만 같은 게 있겠지. 이러한 비만의 문제들 같은 것을 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present라고 하는 것은 야기시키다라고 하는 걸로 봐도 큰 무리가 없고, 그래서 식품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젊은 사람들에게 보건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해석은 해설자하고 약간씩 다르다. 담배와 알코올 그 컨섬션 소비와는 다르게 이러한 것들과는 좀 다르게 젊은 사람들은 do not need 필요 없어 to learn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러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is rewarding 보상을 해준다 뭔가 만족감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런가는 이제 뒤로 나올 거고, 이러한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대한 소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아 이게 만족감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식품들, 즉 앞에 나와 있었던 굉장히 먹고 싶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러한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야.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consuming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 in 주어는 단수 취급하는 거고 rewarding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만족감을 주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 단어라고 봐야 된다. ing, pp를 따지면 안 돼. 왜 그런가 봤더니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호하거든. 뭐를? 음식의 맛을. 어떤 음식? high in sugar,
fat and salt라고 하는 설탕과 지방과 그리고 소금에 있어서 높은 음식, 여기 high는 형용사로 쓰여서, 그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높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설탕과 지방과 소금이 높은 많은 그러한 음식에 대한 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음식이 뭐냐, 가장 흔하게 광고되고 있는 그러한 음식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푸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처음에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의 선호도라고 하는 선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두 개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음식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잘 자리 잡히게 되면, 확립되게 되면 바꾸기 굉장히 어렵다. 초기에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나이가 조금 들면서 유년기의 중반이나 청소년 시기에는 외부 요인이 더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마케팅, 식품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먹고 싶어 하겠지만 건강에 안 좋은 식품들을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할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유발하고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보상을 준다, 바람직하다, 뭔가 그 만족감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배울 필요는 없더라. 왜냐하면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것에, 이러한 음식들에 대한 맛의 선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라는 것으로 쓰여진 거. 식품 마케팅이 음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여서 5강의 3번은 포식자에 대비한 영양의 방어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놓은 거지. So defenses of wildebeest against their predators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고, when one or more lions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어렵게 보지 마. 하나 또는 더 많은 사자들, 이런 거니까 하나 이상의, 한 마리 이상의 사자가 merely 단지 walk along 걸어가고 있을 때, 또는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wildebeest라고 하는 영양은 raise their heads 그들의 머리를 올리고, 즉 고개를 들고, cock their ears 귀를 치켜 세우고, 즉 귀를 쫑긋하게 하고, snort 킁킁거리고, 그리고 occasionally 때때로 stamp a foreleg, fore가 앞이라는 의미거든. 앞다리를 stamp,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는 구르다라는 거야. 앞다리를 구릅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한 마리 이상의 사자들이 단지 걷기만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뭔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였고, 여기에 merely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로 뒤에 나와 있는 walk라는 동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 부사가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raise, 요거는 중학교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wildebeest라고 하는 거에서 rise라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지. 얘는 자동사로 그냥 올라가다라는 의미니까 뭔가를 올리다라는 raise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학교 정도의 단어야. 기본적인 거지만 내신은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These signals, 이러한 신호들은,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러한 신호들은 alert the herd, 무리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무리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alert, 의미상으로 괜찮은 단어지. wildebeest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stop, 멈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킁킁거리는 소리를 when, 뭐 할 때, a lion approaches, 사자가 접근해 올 때.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좀 보면, 뒤에 나와 있는 이걸 소리를 너무 좀 내다 보면 아마 접근할 때 어디 있는지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소리를 멈춘다라고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은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 a pool of silence라고 하는, 이 pool이라는 단어가 어떤 웅덩이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많이 저장된 것이라는 건데, 그냥 많다의 의미로 봐도 괜찮다. 굉장히 많은 고요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정적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말로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That is 뭐뭐인 as effective, 효과적인 자극 대비라고 하는, 뒤쪽에 이렇게 끊어보면
뒤에 요거만큼이나 alarm snort라고 하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뒤에 킁킁거리는 소리만큼이나 앞에 효과적인 자극의 대비를 이루는 이 고요함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제, 특히나 밤에라고 하는 것. 해석은 지금 해설지의 해석을 보면서 이거를 보면 안 돼. 해설지의 해석은 말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지. 우리는 지금 단어를 하나씩 보고 다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자가 한 마리 이상이 걸어 다니기만 해도 굉장히 긴장한다라는 모습이고, 이러한 것들이 무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킁킁거리는 이 경고 신호를 멈추는 순간이 있을 것 같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이때, 그리고 이때 이걸 멈추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정적의 순간, 굉장히 고요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신호를 줬던 alarm snort라고 하는 어떤 경고 신호를 줬던 그 킁킁거리는 소리만큼이나 대조적으로 효과적인 자극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자극 대조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 좀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서 효과적인 자극이다, 이렇게 살짝 말을 풀어가는 거야. 그리고 as라고 하는 것은 요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기본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가 기본인 거야.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쓰여지는 구조하고는 조금 안 맞지. 왜냐하면 원래는 관사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ineffective stimulus contrast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형용사를 먼저 썼지. 그러니까 형용사 기준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먼저 쓰고 관사 쓰고 뒤에 명사를 이렇게 쓰는 구조가 된 거다. 그래서 한번 좀 써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콤마 ing는 앞에 문장이 끝나고 뒤에 부연 설명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정도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뭐 and, i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것은 만듭니다.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which 쓰고 뒤에 create 이렇게 봐도 돼. 이러한 모습은 앞에 내용 받아주고 콤마 당연히 써있고, 뒤에 create 단수로 가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알려준다고 해서 너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분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정리할까 그러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콤마 쓰고 ing를 쓰는 이런 분사 구문은 접속사 뒤에 대명사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쓰거나, 콤마 위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앞에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 아니, 이렇게 쓰자. 콤마 위치 쓰고 뒤에 단수 동사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틀로 놓고 보면은 이런 게 좀 잡히겠지. 자, 다시 갈게. 그러니까 특히나 밤에는 정적의 순간, 굉장히 고요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usually 주로 지우고 불필요한 것들, 주로 먹이는 이 먹잇감들은 뒤에 watch the predator 그 포식자를 지켜봅니다. 언제까지? 그 포식자가 moves on 계속 이동하다. 여기 move 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로 이동하는 거, 떠나다라고 보면 돼. 그 포식자가 떠날 때까지 지켜봅니다. 하지만 at times 가끔은 they approach it 그 포식자에게 접근해 갑니다. 그리고 keep it under observation이라고 하는 그 포식자를 관찰 아래에 둡니다. 관찰 아래에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주시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keep A under obser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A를 계속 관찰하다, A를 주시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면 호기심이나 뒤에 뭔가 째려봄, 노려봄이라고 하는 걸로 불립니다. call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목적어 하나, 보충하는 말 하나. 그래서 둘 다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명사 하나 빠졌지? 그래서 수동이 됐던 거야. 만약 사자가 멈추거나 turns 돌리면, 몸을 돌리면 어디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군데? 포식자를 향해서 몸을 돌리게 되면 이 동물들은
요 동물 the animals이라고 하는 이 포식자란다. 먹이감들. 이 동물들 즉 먹잇감들은 may well, 이 w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몸의 방향을 바꾸고 flee, 도망갑니다. a few meters, 몇 미터 정도. 그리고 look again, 다시 바라봅니다. 뒤에 뭐 하면서? keeping, 유지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니면 이것도 그리고로 봐도 괜찮은 거야. 이것도 그리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between, 뭐 사이에? 그들과 the lion, 그 사자 사이에 거리를 유지합니다. 대략 50m에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그리고 다 괜찮을 것 같아. It helps, 그리고 도움을 줍니다. To keep sight of a predator 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포식자라고 하는 이 포식자를 keep sight of니까 이것도 주시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잠깐만 봅시다. That is mainly, 여기 부분을 잠깐 보려고. 먼저 주로 위험한 포식자를 주시하는 거래. 언제? 그 포식자가 숨어 있을 때 mainly 주로 그 위험한 이 포식자를 keep sight of, 주시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걸로.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 내용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얘는 앞에 이건 앞 내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는 help하고 투동사로 이렇게 걷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되는지를 한번 봤던 거야. 그래서 뒤에서부터 한번 봤던 거거든. 근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요 행동을 보여주는 요 부분들 있지. 50m 정도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이것은 포식자를 계속해서 주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모든 포식자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위험한 포식자야. 언제? 그 포식자가 숨어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포식자, 사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잘 안 보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it은 앞에 나와 있는 predator, 얘를 봐야겠고, hide라고 하는 단어, 뭔가를 숨기다, 목적 없는 수동,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잖아. 근데 hidden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숨겨진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용사 단어로 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야. 그러니까 it이라고 하는 포식자가 숨어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면에 먹잇감들은 do not usually, 주로 follow, 따르지 않습니다. wild dogs라고 하는 이 야생의 개, 들개나 또는 하이에나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hunt openly, 공개적으로 그냥 사냥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사자 같은 경우는 숨어 있다가 몰래 와서 사냥을 하겠지만, 얘네는 그냥 들판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바로 사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따라갔다는 죽을 수 있겠지. 그런데 사자 같은 경우는 얘네가 몰래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따라갔다가 얘네가 혹시 숨지 않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 내용이었고, 근데 보면 여기서 이 predato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단수 복수를 이제 잘 썼는데, 이 prey라는 단어를 봐봐. prey 다음에 여기 s 안 붙였지. 그리고 여기에 prey를 they로 받았지. 그럼 prey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 먹이라고 하는, 희생 또는 먹잇감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 그럼 이 prey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을 같이 보자고.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인 그 명사들을 봤을 때 잘 쓰여지지 않는 것들, 물론 이제 단어에서 본다면은 잘 쓰여지겠지만, 이 prey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on이라고 나와 있지. on,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거고, singular이라고 하는 단수로 취급한다라고 나와 있어. 먹이, 사냥감. 그런데 얘네를 복수로도 본다라는 거지. 지금 명사로 복수로 보면 praise라고 하는 s로 이렇게 쓰기도 해. 그런데 여기도 봐봐. 종종 비유적, 이거는 희생자 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종종 prey라고 하는 걸로 쓰기도 하는데, 아까 단어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singular이라고 하는 거 셀 수 없는 걸로 해서 그냥 pray를 쓴다라고 했거든. 여기도 보면은 그냥 pray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지. 먹잇감이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그럼 다시 돌아와 보자고. 그럼 여기에 pray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 어디가 썼어? 여기 나와 있는 어휴 사라져 버렸네. 여기 이런 거. prey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먹잇감과 여기 먹잇감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냥감이라는 걸로 해서 형태는 단수형으로 쓰지만 받아갈 때는 받을 때에는 이 먹잇감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모여 있는 대표적으로 쓰였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day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받았고 동사도 s 붙이지 않았고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도 여기 do라고 하는 걸 쓴 거야. 여기 do. 그래서 pray라고 하는 것은 대신 받아갈 때 여기에서는 복수 형태로 받고 복수 취급을 하는구나. 하지만 형태는 단수형을 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면 이 지문에서는 문법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5강의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민속음악과 민족주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야. So the relationship between folk music and nationalism 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the idea, 어떤 아이디어 또는 어떤 생각, 뭐라는 생각 뒤에 거랑 같은 내용, 동격의 접속사 대시야. folk music이라고 하는 민속 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다, 자연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자, 요거 좀 이따가 설명 좀 해줄게. played, 역할을 했습니다. 동사, 주어는 the idea. play an important part 또는 role 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서? 뒤에 in the rise, 어떤 상승에서. 뭐의 상승? musical nationalism 이라고 하는 음악적인 민족주의의 상승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해설지에서는 이제 올라간다라는 말, 조금 어려운 말로 부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뭔가가 높아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런 것들 다 rise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음악적인 민족주의의 상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부분입니다. 복잡한 아이디어들의 일부분입니다. 어디에서? At the root of romantic nationalism이라고 하는 낭만주의, 그 민족주의에서,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에서, 즉 낭만적인 민족주의를 뿌리로 둔 많은 아이디어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말이 어렵지. 자, 풀어간다. 해석은 그냥 단어 있는 것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는데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지 해석을 하면서도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지. 첫 번째부터 보면 뭐 해석은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 민속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민속 음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뭐 강이나 나무나 동물들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nature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산물이다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속음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당연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음악적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rise라고 하는 것을 뭔가 나타나는 것을 봐주면 돼. 그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이라고 하는 자신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그 집단에 대한 어떤 애착 같은 것들을 생기게 만들어준 그런 걸 이제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음악을 바탕으로 민족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다시 돌아가면 민속음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음악적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it was,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낭만적인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낭만적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좀 이따 좀 볼 건데 지금 보지 뭘 좀 이따 봐. 지금 봐야지.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를 좀 봐야 돼. 이 낭만주의가 뭐냐면
이전의 고전주의나 이전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뭐 신고전주의도 있고 신고전주의가 이제 계몽주의고.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보편적이고 엄격하고 정해진 틀 이런 것들을 중시했던 건데 이거를 좀 부정하면서 나타난 게 낭만주의였던 거야. 그럼 낭만주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얘를 부정했으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야.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개성이 있고 서로 달라. 감정이라고 하는 감성을 중요시하면서 개인적인 것들, 개별적인 것들을 중요시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낭만적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민족주의의 뿌리를 둔 여러 가지 복잡한 아이디어들, 이러한 생각들의 일부가 바로 음악적인 것만 봤을 때 얘가 나올 수 있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미술적인 것도 있고 문학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일부였다는 거야. 그 음악적인 거 하나만 봤을 때에는. 자, 이렇게 풀어준 거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냥 있는 단어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아. 의미는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독일의 낭만적인 운동에서 보면 독일에서의 이제 낭만주의를 보자는 거야. 그때 보면 folksong이라고 하는 것을 해설지에서는 이제 민요라고 했지만 사실 민요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뭐 타령이나 판소리 막 이런 거가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대중적인 음악을 이제 folksong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민속 음악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도 똑같이. 민속 음악은 여겨졌습니다. 뭐로?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말을 좀 풀어서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속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준 결과물로서 순수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좀 낫지? consider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consider A, B의 구조를 쓰기도 하고 또는 뒤에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 또는 to be 형용사 이렇게도 쓴다. 뒤에 좀 나올 거야. to be 형용사라기보다는 그냥 to 동사 원형으로 봅시다. 이게 좀 낫겠네. 자, 이렇게 to 아이고 여기까지 다시 와야겠네. to be에서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A를 B라고 여기다, A가 뭐뭐라고 여기다. 이런 구조야.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요 A, B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명사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여기 명사가 하나는 나왔는데 하나가 빠졌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였던 거고. 자, 앞에 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민속음악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잖아.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 음악에 있어서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folk 대중들이 한데 모여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보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낭만적인 국가주의에서 민족주의에서 뿌리를 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일부였다라고 보는 거야. 그 생각들은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겠는데 이제 음악적인 걸 본 거고 독일의 낭만적인 운동에서 봤을 때 이 민속음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인간적인 면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Instead of being universal. 하지만 보편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라는 거야. 보편적인 거 사실 이거는 너희가 이 단어가 나오자마자 아 그렇지라고 이해하기 좀 어려워. 낭만주의를 잘 모르면. 낭만주의는 개별적인 것에 치중하고 중요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편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것 대신에 instead of가 전치사 성질이고 그래서 뒤에 명사를 써야 되는데 형용사가 바로 나올 수 없지. 그래서 비동사를 하나 써주면서 명사 성질로 이렇게 만들어줬어. 하지만 보편적인 것 대신에 이 표현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인간적인 것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겨졌어. 뭐라고? Very 다르다고, 다양하다고. From one nation to the next.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까지. 그러니까 국가마다 다양하고 다르다라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야. 순수하게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했는데 이건 국가마다 다르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민속 음악이라고 하는 건 해설지에는 이제 민요라고 좀 나오겠지만 계속 이제 민속 음악이라고 보는 게 좋아. 민속 음악은 여겨졌습니다. 뭐라고? 반영이라고. 지금 구조가 똑같지? 뭘 반영하는 것이라고? 특정한 어떤 미스테리한 한 민족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또 to go back, back to니까 뭐뭐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어떤 시대로. immemorial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기억을 못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거겠지. 그래서 아득한 먼 아주 그러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be considered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없으니까 쓴 건데 여기 명사 하나 썼지. and를 기준으로 투동사원을 쓴 거야. 이렇게 이 부분.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민속음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이 있고 그 민족에 있어서 이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반영해 주는 거야. 그게 민속음악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야 라는 내용이고, people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어를 씁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people은 사람들이니까 복수잖아. 복수에 어떻게 어를 써? 이게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족이라는 의미로도 쓰여. 하나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집단, 이럴 때는 단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In this scheme, 이러한 체계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의 어떤 체계에서 본다면 인류의 나눔, 인류를 나눈 거야. 인류를 뭔가 이 분업을 시킨 거, 분리시킨 거야. 뭐로? 국가들로. 인류를 국가들로 분리시킨 이것은, 그럼 인류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국가로 나눴지. 그럼 이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국가마다 다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지, 국가 한 민족마다 다른 독특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division이라고 하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was를 쓴 거야. 그래서 모든 국가는 was said, 말해집니다. 뭐라고? to have, 가지고 있다고. 자신만의 뿌리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즉, 그 국가만의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민속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데 뭐라고? 가장 명확한 표현이다. 뭐에? 그 민족의 특성, 그 민족의 특성 또는 국가의 특성에 대한 아주 명확한 표현이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민속음악? 야, 이거 보면 그 국가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즉,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소중히 여겨지는, in every nation, 모든 국가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in shrine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면 얘는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건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써서 모든 국가에서 소중히 간직하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속음악은 민족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지금 구조상 보면 비동사 PP 형태가 많이 나와. 왜냐면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주로 수동의 형태를 많이 쓰는 거고, 뒤에 투동사 원형이 좀 많이 쓰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표현처럼 봐주는 게 좋지. 비동사 쓰고 PP 쓰고 뒤에 투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 뭐뭐라고 PP 되다, 요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을 쓴 거는 다 맞아. 여기도 was said 또는 was believed 전부 다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을 쓴 거고, 뒤에 뭐뭐라고 라는 표현은 투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하나의 표현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